자, 들어갈게요. 이제 원가법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본격적으로. 493으로 가시면 원가법으로 갑니다. 493. 원가 방식에서 우리가 가격, 가액이라고도 하고 가격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원가법, 원가액. 그 임대료겠어요? 가액이겠어요? 가액. 물건의 가격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가법부터 시작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매기는 건데 원가법은 이제 어떤 거냐. 일단은 이제 거기에 원가법에 대한 개념에 대한 동그라미 1번이 요새 나오는 취지고요. 거기 이제 박스 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 산식이 있죠. 산식, 그것도 이제 박스 쳐서 나오는데 들어볼게요. 자, 일단 원가법은 어떻게 구하냐면 재조달 원가에 감가누객을 빼요. 감가누객. 또 감가수정액이라고도 하거든요. 수정액을 빼서 적산가액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배웠던 시상가액입니다. 그래서 복선가격이라고도 하는데 요즘 이제 적산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복선 새로 만든 데 가격인데. 자, 그럼 아까 제가 분필을 들었던 게 그냥이에요. 분필은 감가가 돼요. 그럼 원가법은 상각자산에 적용되죠. 그래서 건물에 적용됩니다. 건물인데 예외가 있어요. 토지는 아까 비교 방식이었잖아요. 그죠? 토지 중에서도 원가법이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조성지나 매립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조성한다 땅을 아니면 매립한다 그러면, 자, 매립지는 이쪽 땅을 매립해요. 그럼 거래됐던 사례가 없잖아요. 그 매립지도 그냥입니까?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럼 지금 매립지라는 건 땅이 이게 좀 어떻습니까? 모락모락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김이 나죠? 그냥입니까? 이게 만들었습니까? 그 조성지 매립지는 원가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또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우리가 이제 부산시청 같은 경우는 요거는 공공용 부동산이에요. 공인용. 그러면 부산시청은 그냥입니까? 우리가 부산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까? 거래됐던 사례가 없죠. 수익도 안 되니까 원가법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데 이제 건물이죠. 건물은 이제 그냥입니까? 내용 연수가 있습니까? 버팀 연수. 그래서 이제 지나온 연수를 경과 연수라고 하고, 남아있는 연수를 잔존 연수예요. 잔존 가치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칠판 두 개가 원래 처음에 샀을 때가 1,000원이라면 그냥입니까? 감가가 됩니까? 그럼 내용 연수를 따질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정해법이라는 매년 일정액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3년이 지났는데 만약에 매년 100원씩 감가됐다면 누적이 돼요. 그럼 100원 하니까 300원이 되죠. 감가 그냥이야 누계액이에요. 수정액이라고 해서 300원을 빼주는 거죠. 그게 물건 가격이 700원이 되겠죠. 이걸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요 빼는 과정을 감가 수정이라 그래요. 무슨 수정이 한다? 감가 상각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걸 따와서 이 평가에서는 감가 수정으로 이제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단어가 여러분한테 가로쳐서 나오냐면, 따라해보세요.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임대료예요, 가액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쳐서 박스 쳐서 나오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여기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래서 원가법은 재조달 원가라는 게 있죠. 거기다가 무슨 수정을 하여? 임대료다, 가액이다? 가액이죠. 이게 세 가지가 다른 걸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체크하셨어요? 하시고, 그때 산출되는 시상가액을 적산가격, 복선가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원가법은 비용성에서 근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의 가치는 생산비용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생산비를 갖고 따진 거죠. 그럼 적용 대상은 밑에 원가법은 그냥입니까? 원래 건물입니까? 모든 상각자산에만 적용이 되죠. 근데 그냥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토지는 부중성 때문에 생산비 법칙이 안 되기 때문에 원가법 법칙을 사용할 수 없으나 조성지 매립지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체크하셨습니까?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 건물이나 건설기 같은 재생산이 가능한 상각자산에 적용되겠죠. 시장성이 없는 부동산에 평가되겠죠. 자, 아까 부산시청은
시청이 하나밖에 없죠. 그럼 시장성이 없으니까 거래됐던 사례가 없죠. 조성지 매립지도 들어가죠. 단점은 토지와 같이 재생산이 불가능한 자산에 원래 적용이 곤란하겠죠. 재론가 감가 수정할 때 이제 기술적인 애로가 있고요. 자, 비용성만 치중했기 때문에 시장성, 수익성은 반영했다, 반영하지 않았다, 않았다는 게 단점이 되겠죠. 자, 밑에 가시면 제도원가라는 게 있나요? 그러면 제도원가는 기준 시점이라는 게 중요해요. 무슨 시점? 기준 시점. 자,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에 규정된 시점을 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보통 준공 시점이라고 나와요. 근데 연도가 2017년인데 지금 2019년이죠. 자,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4월? 그럼 요건 4월 19일 맞춰줘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2년이 지났습니까? 그러면 시점을 수정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1억이면 그냥입니까? 물가가 상승합니까? 그럼 10% 상승했으면 1억 1,000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무슨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준 시점이에요. 다른 시점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시점을 명시해야 됩니까? 기준 시점이죠. 찾았습니까? 신축 시점 하면 돼, 안 돼? 준공 시점. 기준 시점. 되죠? 별 지랄 떠는 시점. 안 되죠? 무슨 시점만? 기준 시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경우에 적정원가를 총회로 말하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제 칠판 중에는 그냥요, 감가가 됐어요. 그럼 얘가 새로 만들었을 때로 구할 때는 그냥입니까? 새 걸로 가야 됩니까? 신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그 기준 시점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적정 중고예요? 신축 원가예요? 새로 만들었을 때 원가로 가라는 거죠. 그러면 제도원가가 아까 1,000원이고 얘가 700원이면 제도원가가 더 상한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고 상태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축 시에 대한 적정 원가로 가자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운데 복제 원가와 대체 원가라는 게 있나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비교해서 나와요. 물리적으로 똑같냐 아니면 효용에서 똑같냐 이렇게 이제 보는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갑니다. 자, 복제한다는 건 그냥입니까? 사람을 복제한다는 건 똑같이 만드는 거죠. 붕어빵처럼 똑같이 찍어내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서 이제 복제원가, 복조원가, 재생산 비용. 그래서 물리적으로 똑같은 거고요. 대체한다는 거는 그거와 기능이나 효용 쪽으로 갖게 된다는 거죠. 기능이나 효용.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 이렇게 갈게요. 지금 건물은 뭐 이제 감정평가사가 아니니까 아까 자동차는 원래 거래사례죠. 근데 이제 자동차를 여기다 한번 대입시켜 볼게요. 원래는 거래사례인데. 자, 우리가 기준 시점과 준공 시점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내가 소나타를 지금 최신형을 사는데 2년 전에 산 거는 가격이 틀리겠죠? 2년 전에는 2,500만 원이었다 봐봐요. 근데 그냥입니까? 지금 기준 시점은 다릅니까? 달라요. 지금 현재 요 날짜로 뽑는 거죠. 그러면 3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4월 19일에 3천만 원을 딱 주고 샀어요. 기준 시점에. 그죠? 그 나오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그럼 차 사고가 나오면 보험회사 직원이 그냥입니까? 다른 차로 대체해 줍니까? 대체해 주죠. 그래요? 그럼 소나타 똑같은 거 하얀 색깔로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냥이야 복제하는 거야. 복제해서 똑같은 거 갖다 주죠. 예? 근데 소나타 차종이 다 지금 없어요. 그러면 그냥이야 다른 걸로 대체해. 그럼 기아 자동차의 뭐 K7이 똑같으면 대체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해야 되는데. 네, 했어요. 그거예요. 그죠? 그러면 복제라는 건 그냥이야 똑같이 만들어. 그럼 우리가 최근에 지어진 한 달 전 거는 그냥입니까? 원가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럼 최근에 지은 건 복제하는 게 낫죠. 그런가요? 그런데 오래돼서 한 30년이 지난 한옥 같은 경우는 그냥이야 이 자재가 단종이 됐어. 똑같이 만들기 힘들어요. 그럼 효용상 같은 걸로 가라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폰이라는 자동차 아세요? 안다는 건 나이가 되게 많이 들으셨다는 건데. 폰이는 그냥 단종이 됐어요. 단종됐죠. 똑같이 만들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근데 프라이드급이 좀 비슷하죠. 그 프라이드급으로 바치는 건 대체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 오래된 거는 복제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우니 대체하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많이 따라오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넘겨보시면 왜 물리 기능 경제라는 게 있었죠? 497.
497 있어요? 가시면은 우리가 세 가지 단가가 있어요. 세 가지 단가가. 자, 그래서 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 5층짜리인데 금이 가면은 무슨적, 물리적,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기능적, 그 다음에 자 신축 상가인데 탄광촌이 폐광되면 치유할 수가 없죠. 경제적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럼 이 세 강가 중에서 자 생각해 보시면 복제는 그냥요 똑같이 만들어요. 자 그러면은 요즘 이 5층짜리 건물은 그냥요 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근데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없다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감가가 됩니까? 기능적 감가를 빼줘야 되거든요. 그럼 복제한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없는 거대로 가지고 옵니까? 가져가요. 가져가서 없는 상태로 만들어낸 거죠. 그죠? 그럼 그냥 다 나중에 감가를 빼야 된다. 빼서 기능적 감가를 빼면 되거든요. 근데 대체는 그냥요 최근 거로 갈 거예요. 그럼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로 평가한단 말이죠. 그럼 그냥입니까? 미리 빼줍니까? 빼줘서 300원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럼 얘는 1000원이 되고 얘는 700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는 300원을 또 빼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대기 없다. 그럼 대치원가는 무슨적 감가는 안 한다. 기능적 감가는 안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대체한다는 거는 최근 걸로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론적으로 맞지만 똑같이 만들기가 힘들죠. 복제가 많이 실무적으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갈게요. 지금 복제와 대치라는 게 있어요? 갑니다. 자, 그럼 복제와 대치를 우리가 어차피 이제 밑에 가시면 그걸 비교했기 때문에 밑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복제는 그냥입니까? 물리적입니까? 대체는요? 효용적이죠. 찾았습니까? 그럼 물리적 나오면 복제 찍고 대체 나오면 효용 찍으셔야 돼요. 동일하더라도. 복제는 그냥요 신축이에요. 별로 안 됐죠? 대체는 그냥입니까? 오래된 부동산입니까? 지금 494페이지 밑에 3번에 방가로 3번 하고 있어요. 찾았어? 어렵기 때문에. 제도원가를 대체원가로 산정할 때는 기능적 감가를 행하지 않겠죠. 그런가요? 대체원가의 기능적 감가는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감가가 된다는 거죠. 근데 물리적이나 경제적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그러면 봐봐. 얘가 1000원이고 얘는 700원이니까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체원가는 복제원가보다 적게 산정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제조원가의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나요? 자, 무슨 원가의 산정이요? 제조단원가의 산정 기준인데 이것도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이것도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데 자 기준이요. 자 건물을 져요. 그러면 자가건설이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자기가 집니까? 근데 보세요. 보통 이 건물주들 보면은 자기가 건축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시공을 맡깁니까? 자가건설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직접 건설했다면 그냥입니까? 내가 전문가입니까? 전문가고 내가 원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하면 평가사는 그냥입니까? 원가를 나한테 물어봅니까? 물어보죠. 짜증나 죽겠어요. 밥 먹는데 시멘트는 몇 퍼센트 들어갔어요. 아우 짜증나 죽겠어. 그래서 도급으로 가요. 무슨 방식으로 간다? 그럼 무슨 말이야? 자가건설이라도 그냥이야 도급을 줘. 가정에서 가자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을까? 자, 만약에 갑돌이가 도급을 주게 되면은 얘가 우리가 도급인이고 이걸 맡아서 하는 애가 수급인이거든요. 그러면 수급인이 이윤이 안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죠. 왜? 무슨 걸로 기준을 하니까? 도급으로 기준하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자가라도 그냥이다 도급이 원칙이다. 그러면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것만 잡으시면 돼요. 그것만. 그래서 자가건설이든 도급이든 그냥이야 도급으로 가. 도급으로 가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도급을 줬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시장에 이렇게 도급된 게 나와 있죠. 객관적으로 명세서 같은 것도 시장에 나와 있고 나오니까 빨리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급 방식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급인의 적정 이윤을 편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도원가에서 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 제도원가에 도급건설비라는 게 있죠. 내가 직접 들어가고 간접비가 있는데 수급인의 개발업자의 적정 이윤이 포함이 안 된다, 포함이 된다.
얘가 시험지에 나와요. 체크하셨죠? 포함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건설로 기준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급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통상 부대 비용은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그건 참고하시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얘가 계산 문제가 나와. 넘겨보세요. 계산. 이제 큰일 났다. 계산. 중요 기출 문제 있어요? 내가 웬만하면 이거 내가 안 하는데 얘 똑같이 2번 나왔어. 어떻게 했냐면 이거 숫자만 바꿨어. 그지?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펴 쳐야지. 가만히 있고 그래. 이거 나온단 말이에요. 체크하셨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 보세요. 올해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작년보다 개론이 어렵다고? 그런 얘기 하세요, 민법 교수님. 왜냐면 매년마다 난이도를 높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개론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민법하고 개론인데 이건 청기누설인데 교수들한테 출제를 시키잖아요. 3명이 들어가 이렇게 이 숙소에다 이렇게 합숙을 해요. 그렇죠? 그럼 이게 한 문제당 돈을 좀 많이 주면은 노력을 해. 근데 많이 줘, 좀 적게 줘. 적게 줘요. 노력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니까 다 조교한테 맡겨요. 조교한테 맡겨갖고 야, 내가 공인중개 출제하는데 너 공인중개에서 공부한다며? 네. 개론한다며? 네. 그러면 좀 기출문제 좀 풀어봐봐. 이렇게 추주는 거야. 얘기해봐. 다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난이도를 높이라 그러면 지가 막 글씨를 막 어떻습니까? 바꾸고 그러잖아. 귀찮지? 계산 문제를 내. 그냥이야 똑같이 내. 그냥이야 숫자만 바꾼단 말이야. 이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나 팩트를 몰라?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한 번 증명이 됐던 거는 또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또 나와도 못 풀 걸 아니까 낸 거예요. 왜냐면 계산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한 번씩 풀면 되는 거예요. 찾았습니까? 이제 갈게. 이게 제도 원가야. 중요한 거는 자가가 원칙이야, 도급이 원칙이야. 그럼 개발업자의 이윤도 포함돼서 가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포인트가 되고 지금 제곱미터당 가요. 얼마로 간다? 첫 번째 보시면 10년 전에 4층에 대한 대지 면적과 연면적이라는 게 있죠. 이 제곱미터당으로 가거든요. 근데 연면적으로 가요. 무슨 면적으로 간다? 그럼 1250으로 나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해 갔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단위가 1000원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직접 공사비가 얼마예요?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은행 총재가 화폐 개혁을 한다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셨나요? 또 뉴스 좀 보고 그러세요. 다음에 화폐 개혁. 리디 노미네이션이라는 건데 뭐냐면 이 1000원 단위를 1원 단위로 만들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1000원이 없어진다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27만 원을 잃는 사람이 있고, 자, 2억 7천인데, 이게 내가 봤을 때 합계 개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0대 50이에요. 그러면 1000원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000원을 일로만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공이 3개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2억 7천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말 때문에 합계 개혁을 하는 것 같아. 고깃중개사 때문에 그죠? 맨날 나오면 뭐 이게 도대체 얼마예요? 그러니까 뭐 이슈가 많아요. 근데 50대 50이니까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건 정책적인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2억 7천이에요. 그 밑에 간접공사비는 얼마예요? 3억이야? 3천이지. 야, 합회개혁 해야겠다. 합회개혁. 야, 그래서 그 한국 총재가 우리 이 공인중개사 하는 사람 봤나 봐. 그래서 내 강의를 받는 게 합회개혁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하는 거지. 그냥 그럼 합회개혁하면 그냥 27만 3만 원 얼마 되거든. 자, 그 다음에 공사비는 얼마야? 3억이 됐죠. 개발업자 이익은. 이제 괜찮네, 이제. 그러면 전체 금액이 3억 6천원이라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산도 1000원이 없이 가세요. 그럼 우리가 앞대가리만 남자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불안해서 지금 36만 이렇게 적혀 있는 걸 갖다가 또 공세에 붙으면 또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3억 6천이잖아요. 근데 아까 기준 시점이 중요했어요. 무슨 시점이 중요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10년이 지났죠? 건축비 주수가 100이잖아요. 기준점 얼마요? 135죠. 그럼 1.35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건축비 주수라는 거는 밑으로 깔아요. 깔고 지금 기준점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135라는 건 1.35배 뛰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주가 지수 알아요? 주가 지수. 주가 지수가 오늘 몇 포인트죠? 몰라요? 그럼 우리가 2000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코스피라는 건 알아요? 그거 알아? 경제 좀 해, 경제 좀. 1980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코스피가 등장합니다. 그럼 그냥요, 100을 기준으로 해요. 그럼 2000이라는 건 20배 뛰었다는 거예요. 느낌 와야 되는데? 그럼 100이 기준이죠? 그럼 135는 1.35배가 뛰었다는 거죠. 얘기 좀 해. 경제 좀 하자, 경제 좀. 이 지식 쌓아야지. 맨날 1000원을 못하니까 카페 개혁을 한다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1.35배가 됐죠? 그러면 봐봐. 원래 3억 6천을 쳐야 되는데 공을 못 치잖아. 그러면 그냥 숫자만 적어. 360 얼마야? 000이지? 그냥 요거 1000원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어차피 그냥 앞대가만 나오면 되니까. 그럼 우리가 1.35배가 떴죠? 그럼 1.35배가 뛰면은 요걸 계산하면 486000이 나와요. 이건 4억 8,600이라는 거거든요. 여기다 아까 그냥요, 연면적을 나눠요. 연면적이 얼마죠? 1250이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공 3개 더 집어넣으면 38만 8,800원이 나온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럼 정답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3억 6천이잖아. 1.35배 떴잖아. 4억 8,600이라는 거지. 그러면 1250으로 나누잖아. 그럼 38만 8,800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정답은 1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그죠? 내가 웬만하면 안 해. 근데 그냥 야, 또 나왔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거. 하셔요? 근데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야. 역사상 2번 나왔거든. 그러니까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얘 맨날 계산을 안 해. 그럴까봐 1번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냥이야, 개발업자 이윤이 포함돼서 들어가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죠? 근데 보시면은, 계산기 두들기실 때 그냥 공을 빼라. 빼고 그냥 해서 앞대가리가 그냥 3888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죠? 까먹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그냥이야, 연면적으로 나눠야 돼. 그 다음에 먼저 총계를 찾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점에서 몇 배가 뛰었느냐를 보고 그렇게 가는 거죠. 오케이? 알았어요? 그럼 따라 감가수정. 감가상각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넘겨보세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어디 있냐면 페이지 가시면 501페이지 가봐요. 501페이지. 찾았어요? 501페이지 501. 감가상각, 감가수정. 찾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화폐개혁이 좀 일어날 수 있다는 자체는 여기 왜 커피숍 가면은 왜 커피 아메리카노가 뭐 5.0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5,000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이게 5원으로 만들려고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았나 걔네들은, 그죠? 그래 보는데 하여튼 뭐 화폐개혁은 아직 안 일어나니까. 자, 50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감가상각과 감가수정이 있어요? 자, 상각과 수정은 그냥이야, 글씨도 달라. 그럼 내용도 틀리네. 상각하고 수정. 상각하고 수정. 자, 상각은요, 우리가 법인들은 회계 감사를 받죠. 그건 회계 처리를 해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냥입니까? 법인에 에어컨 같은 게 있습니까? 자동차 같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냥이 돼요? 비용 처리를 해야 돼요. 그 법인세를 조금 내거든요. 연말정산 해봤어? 그냥이야, 이 영수증 처리해. 비용 처리해요. 얘는 상각을 많이 해야 비용 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 목적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얘는 따라서 회계 목적. 뭐 교회 가서 회계하겠다는 게 아니야. 장부상에서 비용 처리를 하겠다는 거야. 보고 있나? 상각은 무슨 목적? 회계. 기업 회계의 목적이에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상각을 해서 많이 배분해서 원가를 배분해서 비용 처리를 하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계 목적이고, 그래서 이제 걔네들은 이제 기업 회계에 대한 관련인 거죠. 근데 우리 수정은요, 1,000원에서 물건값을 300을 뺀 건 그럽니까? 부동산의 가격을 매기기 위한 겁니까?
그럼 우리는 회계 목적이에요? 감정평가 목적이에요? 감정평가 관련된 거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상각에서 따온 거예요. 어디서 따왔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 1차 과목에 회계 원리가 들어가요. 무슨 원리가 들어간다? 왜? 회계라는 자체를 따온 거기 때문에 회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수정은 그냥이야 평가 목적이야. 평가 목적이라는 거죠. 그럼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이야 장부상이야. 왜? 얘네들은 감정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취득을 한 것서부터 계속 비용 처리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원가에 대한 기초를 얘네들은 따로 취득 원가, 장부 가격, 그러니까 취득된 게 언제 장부에 기록되느냐서부터 시작한 거죠. 그런가요? 근데 우리는 그냥입니까? 제주도로 사건을 잡습니까? 그렇게 잡고요. 여기 있는 걸 다 보지 마세요. 제가 하라는 것만 가세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법정 경관연수라는 게 있죠. 걔네들은 법으로 딱 정해졌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입니까? 경제적입니까? 경제적인 잔존연수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감가수정은 경제적 내용수 보고요. 자, 뭐가 나오냐면 관찰감가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관찰감가법을 인정하느냐 인정 안 하느냐가 중요한데 감찰감가법이라는 건 뭐냐면 들어보세요. 우리 부동산은 장부와 실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실질조사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평가사가 그냥에 대어 출장 나가서 눈으로 봐야 돼요.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관찰감가법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장부상은요 50년 지났다 그냥입니까? 노후화가 됐습니까? 그러면 안 가도 물리적 감가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주위에 보는 게 그냥입니까? 외부 환경입니까? 경제적 감가는 봐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안에 기능도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관찰감가법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좌측에 한번 보세요. 좌측에 보시면 관찰감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장부상이에요. 실제 나가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평가 주체가 전체 구성 부분을 직접 관찰할 수 있죠. 그럼 채용 상태 부동산 차이를 비교해서 감가액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제가 이 평가사가 개인마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이제 평가사를 강의한 지가 오래됐는데 내가 내 제자 중에서 10년 전에 따서 평가한 애와 지금 2년 지난 애도 그냥입니까? 얘가 더 경험이 많습니까? 주관이 개입된다는 거죠.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이에요. 찾았습니까? 그다음에 관찰되지 않는 부분을 반영하기가 곤란한 것은 또 세밀한 상태의 감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어떻게 주관적인 관찰이 될 수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관찰감가법은 내용 연수예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좀 여름철이 되고 좀 따뜻해지면은 옷도 막 짧아지면 여성분들 그냥요 치안들이 쫓아와요. 안 쫓아와도 쫓아온다고 하세요. 그럼 전면 보고 쫓아와요? 후면 보고 쫓아와요? 그래서 쫓아오게 되면 가스통 사지 마시고요. 돈 들어가니까 손 딱 잡고 화난 데도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꺼내세요. 주민등록증은 그냥입니까? 이 장부상입니까? 장부상은 25살인데 한 50세로 보여요. 그냥 많이 감가됐어.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가거든요. 근데 그냥 주의할 점이 있어. 근데 얘가 안 가. 야, 너 왜 안 갔더니 내 스타일이야 그런 거야. 그럼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해 갔어? 그럼 얘는 주관적이라는 게 나와. 알겠죠, 그죠? 그럼 봐봐. 요 삼각은 그냥이야 이거 장부상이야. 관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관찰감가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를 해야 돼, 이해 됐나 모르겠네. 근데 부동산은 관찰을 해야 되죠. 그럼 관찰감가법을 인정한다는 게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그냥입니까? 환경은 적용할 필요가 없죠. 그럼 쟤네들은 경제적 감가는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걔네들은 이제 물리적과 기능적만 보는데 우리 부동산은 그냥 애들이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되는 거죠. 물리, 기능, 경제를 다 봐야 되는 거죠. 박스 있어요? 자, 삼각은 그냥이야 관찰감가법을 인정하지 않아.
우리는요. 인정해. 내가 하는 것만 해. 삼각은 어떻게 돼? 얘는 경제적 감가가 인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 공기청정기가 여기 있으면 값어치가 올라가는데 저기 산골로 가면 값어치가 떨어져? 내가 어려운 얘기해?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경제적 감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요? 근데 부동산은 안 필요해? 경제적 감가가 필요해? 필요하죠. 지금 우리 학원이 여기 있으니까 되는데 저기 강원도 산골로 가면 가격치가 떨어져? 떨어지죠. 왜냐면 거기는 상권이 없잖아요. 아니 산에 강의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 곰이 와갖고 강의를 들어 그렇지 않잖아. 그러면 우리 감가상각은 그냥이야 경제적 감가가 인정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요런 가습기 같은 경우는 그냥이야 노화될 수 있어. 기능적은 보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경제적도 봐야 됩니까? 다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야 되는데? 근데 이따 풀면 다 까먹을까봐 밑에 중요 기출문제 있지? 찾았습니까? 그럼 1번이 맞나 틀리나 봐요. 동그라미 1번. 다른 거 건드리지 말고. 1번, 동그라미 1번. 언제 기다려? 자, 가볼게. 감가 수정이 튀어나왔지? 감가 수정은 그냥이야 제도원가로 가. 회계 목적의 상각이 취득원가로 가죠. 맞습니까? 그럼 취득원가에 대한, 그러니까 감가 수정은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이 바뀌었죠. 이게 다음 나와요. 2번이 만나보세요. 아까 내 스타일이야 기억나? 그럼 주관적이죠. 관찰관계법은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요. 그럼 정답은 3번이 맞는데 동일한 내용 연수라도 다 똑같아요? 달라요? 건축반복 관리 유지 상태가 다 감가 정도가 다르죠. 그렇지? 3번이 정답이야. 4번하고 5번 아직 건들지 마. 내가 하고 나서 풀게. 아시겠죠? 그죠? 뭐 알아야 풀 거 아니야. 이해 가셨죠? 그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이제 다 왔어. 그럼 이제 496 가시면 감가수정이라는 게 있나요? 얘 의의가 나왔어요. 의의가 감정평가라는 규칙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가 나왔냐면 자, 감가수정이란 대상 물건에 대한 제도론가에 감액해야 할 요인이 있어. 어떤 게 있어? 불러봐. 물리적, 기능적, 경쟁가격을 고려해서 금액을 제도론가에 더했어요? 빼줬어요? 가산했어요? 공제했어요? 공제가 나왔거든요. 공제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찾았습니까? 기준점에 있어서 대상물건 가액을 적정하는 작업을 하는 게 감가수정이라는 이 정의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그렇죠? 야, 나 이거 못 맞히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내가 마음이 아파갖고 내 동영상을 잘 봐. 내 분필 기억나지? 내가 이게 이 100원이면 얘가 감가된다고 했잖아. 이 부러뜨렸잖아. 내가 붙였어? 뺐잖아. 가산했어? 공제했어? 공제가 됐어. 이해하셨죠? 그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데, 야, 틀린 사람을 내가 봤어.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그냥 뿌리고 싶어, 그냥. 그럼 가산한 거예요? 뺀 거예요? 뺀 거죠. 그죠? 찾았죠? 그죠? 이런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은 너무 많이 했었죠? 그 오른쪽 박스로 가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시간이 경과되어서 노후화되면 무슨 적 감가? 노후화 안 됐는데 촌스러우면 형식이 구식화? 기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노화되면 무슨 적 감가됐다. 물리죠. 안 늙었는데 옷 입고 다니는 게 촌스러워. 기능적 감가죠. 형식이 구식화. 그래서 오늘 아는 지인이 여성분이 안 늙었는데 촌스러워. 야, 너는 물리적 감가는 하는데 기능적 감가나 심각하구나. 얘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물리적은 시간이 경과돼서 그래요. 뭐가 경과돼서 그렇다? 그래서 아까 변동의 원칙이 있었죠. 관련되고 그 다음에 마모 파손 손상 물리적 하자예요. 그러면 치유가 가능하죠? 왜? 고칠 수 있으니까. 근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치유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고. 기능은 그냥입니까? 설계의 불량입니까? 능률의 저하, 형식의 구식화라는 게 있죠? 건물과 부지가 부적응이에요. 근데 특히 자, 아까 우리 문제 풀 때 기술적 관리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과 부지 부족하면 그냥입니까? 기능적입니까? 이것도 기술적 관리 들어가고 균형의 원칙 기억나십니까? 근데 경제적은 그냥이야 치유할 수가 없어요. 치유할 수가 없죠. 그러면 경제적은 그냥이다 치유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근 지역 세태, 시향성 감퇴, 환경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럼 시험제가 거기 감가 요인을 바꿔서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시험제 노화, 시간의 경과, 마모 파손, 손상 나오면 무슨 적 감가 찍어? 물리죠.
설계의 불량, 형식의 구식과 능률저하, 건물과 부지의 부족과 기능적이라는 거죠. 그럼 경제적이 나올 수 있죠. 경제적은 그냥입니까? 시장에 들어갑니까? 환경이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오냐? 그냥이야 경제가 돈이야. 돈을 보면 그냥이야 환장을 해. 그래서 환장. 환이 뭐야? 장이 시장이라는 거죠. 이걸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시간이 또 지나니까 넘겨보세요. 우리가 50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많이 좀 힘들어하셔서 요것만 하고 좀 쉬었다 갈 텐데 관찰감각법은 봤죠? 따라서 분해법이라는 게 있나요? 분해법. 자 분해법은 뭐냐면 자 갑니다. 자 분해법 내구성 분석법이라고 하는데 감가 요인이 세 가지가 뭐 있죠? 불러보세요. 물리, 기능, 경제를 다 나눴죠. 다시 치유 가능과 불가능으로 나눠서 구분했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구하는 거예요. 그냥입니까? 감가 누계기입니까? 근데 다만 경제적은 그냥이다. 치유 불가능만 있다. 불가능만 있다는 거죠. 찾았죠, 그죠?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물리적은 그냥이요. 치유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능할 수도 있는데 비용이 많이 나가면 불가능도 하죠.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능적도 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비용이 더 들어가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가능만 있어요? 불가능도 있어요. 근데 경제적은요? 불가능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경제적은 치유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감정평가 시험 문제는 요 순서대로 분해법을 해요. 그럼 뭐가 먼저죠? 물리, 기능, 경제로 나눠서 그냥이야 다 구해. 그러면 어떻게 다 세밀하게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중관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게 다 그냥이다 분해한다. 분해해서 전부 합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가볼게. 물리적은 그냥이야 가능 불가능이 다 있어. 기능적은요 다 있고 얘만 불가능이 있죠. 그다음 요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분해한다는 건데 자 그럼 갈게. 지금 어떻게 오냐면 갑이 우리가 가다가 미친 개를 만났어요. 미친 개는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미친 건드리면 막 물어요. 그죠? 그래서 미친 개인지 모르고 얘한테 까불까불합니다. 그래서 워리워리 합니다. 그러면 되면서 까불까불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얘는 가만히 있어요. 확 물기밖에 더해요. 그러면 따라서 물기 물었죠. 그러면 얘가 막 움직이면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죠. 그래서 불교에서 따라서 불경을 외운다. 아이씨 안 좋다. 그래서 미친 거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 까불. 그럼 그냥 물기밖에 더해. 불경을 외우죠.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불경을 가라는 거야. 그럼 경제적인 현상이다. 불가능만 있다. 불가능만 있죠. 체크하셨습니까? 감지평가 시험 문제 논술력이 나오는데 그럼 이게 순서죠. 불경을 외워서 물어서 불경을 외웠어. 물어서 불경을 외운 거죠. 그래서 이 순서를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분해법. 그럼 세 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합산한 거죠. 그래서 분해법으로 가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까요? 쉬세요.